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트럼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준비하셨네요. 네. 이게 뭐 제가 완전히 혼자서 이제 독자적으로 준비한 주제는 아니고요. 6월 14일 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은 기사입니다. 네. 그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제목은 그거예요. 제조업 르네상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야심찬 어떤 야망을 갖다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관세를 통해서 사라진 공장을 갖다가 다시 세워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돌려주겠다. 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라는 건 블루칼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옮기면 굉장히 험악합니다. 외국 지도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훔치고 외국의 사기꾼들이 우리 공장을 약탈하고 네. 그다음에 외국의 약탈자들이 한때 아름다웠던 아메리칸 드림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것을 고통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이게 예. 사실은 관세를 갖다가 부과한 변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호무역 설계자. 네네. 이게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말은 관세로 절반쯤 비어있는 공장들을 모두 가득 채울 것이다. 그다음에 하워드 로트닉 지금 상무장관. 이분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팬타스틱하게 합니다. 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작은 나사를 조이는 그런 종류의 일이 미국으로 올 거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미국 사람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촘촘히 앉아가지고 예. 아이폰을 조립하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글쎄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설사 아이폰 조립을 갖다가 미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네, 그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거고요.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판타지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0번 양보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다. 네. 이거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선진국의 제조업, 가령 좀 신흥국의 제조업은 약간 달라요. 노동지압적 제조업들이 많으니까 가령 의류 공장이라든지 신발 공장 같은 데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가령 방글라데시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서는. 그렇지만 선진국의 제조업,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장을 이제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처럼 생산직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가득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좀처럼 볼 수 없어요. 예전에 대한뉴스 화면에 나오던. 네. 요즘 스마트 팩토리라는 데를 이렇게 가보면은 네. 한산합니다. 돌아다니는 건 로봇, 그죠? 그다음에 기계들 네. 열심히 일을 할 뿐이에요. 현장에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과거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선진국의 제조업은 더 이상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아니라 자본 집약적 제조업으로 이미 바뀐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 기술직들, 엔지니어들이지 과거처럼 생산직에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되는 상황들이 이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미국에 설사 수많은 어떤 제조업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어떤 일자리의 폭증 뭐 이런 현상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 공이 마찬가지예요. 네네. 제조업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이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제조업 일자리 중에 2천만 개 이상이 사라졌어요. 예.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든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을 함에 따라서 제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생산량이 줄어드냐, 제조업의 산출량이.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인 단위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에 비해서 지금이 산출량은 2배예요. 제조업 네. 산출량은. 그러니까 미국은 러스벨트니 어디에 해서 제조업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여전히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세계 8위의 제조업 산출량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1980년대에는 노동자들의 수가 생산직 노동자들 수가 제조업의 절반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게 이미 3분의 1로 줄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현재는 사실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코노미스트는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블루칼라의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할 미래 일자리는 어디 있을 것인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블루칼라 노동자의 일자리는
과거처럼 제조업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에서 오히려 만들어질 거다. 가령 돌봄, 보육 뭐 이런 일자리들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자동차 정비사, 통신 기술자, 그다음에 그 목공 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또 뭐 이 냉난방 기사,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블루칼라 그 노동자들이 이쪽에서 많이 생기는 거지. 네. 제조업 공장에서는 이런 일자리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은 그거예요.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사실은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그 독립선언문 기초한 미국의 3대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장했던 거 뭐냐면은 미국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농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네.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서 종사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야지만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24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농업의 중요성은 이제 저 멀리 가고 제조업을 갖다가 강하게 키워야지만 부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1세기 현재 들어서는 지금 어때요? AI 등 서비스업 강국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그 강국이 될 수 없다. 네. 뭐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결국 제조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조업, 좋은 제조업을 갖다 강건하게 유지하는 거는 국가의 어떤 근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제조업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보존될 거라고 믿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면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꿈은 한여름밤의 어떤 꿈, 즉 몽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원래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막고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게 이제 핵심 논리인데 결국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상호 관세 유예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백악관 대변인 입에서 나오는데 네네. 그렇다면 7월 8일 이후로 연장될 수도 있고 결국 지금 흐름도 높은 관세 부과는 어렵다고 봤을 때 스스로 제조업 부활은 실패했어. 이렇게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이제 한편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걸 갖다가 네. 그 품목수를 갖다가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트로이트의 어떤 재건, 그러니까 러스트벨트의 어떤 재건 이런 거를 갖다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네네. 그러면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거고 부품 회사들도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일자리가 대폭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건 아까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봤듯이 굉장히 그 한여름의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네. 설사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창출되는 어떤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일 거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여론도 안 좋고 트럼프가 뭐 과도기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뭐 계속해서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부호가 붙고요.